자, 이분은 이제 그 더먼 대매 중에 윤 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야, 윤석열은요, 내가 최근에 봤을 때 얘는 뭐 악질 중에 악질. 예를 들어서 그 한라인 개통 다시 하고 그 과정에 윤석열이 한 말이야.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한테 한 말이에요. 김정은과 이면 합의 있는지 밝혀라. 이거요. 지금 국민의 짐, 극우 성향의 정치인도 안 하는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막 이면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 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극우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한테 뭔가 조공으로 바치고 한라인 개통하자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말 그대로 그냥 뱉어버려.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윤석열이 즉흥적으로 무슨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면 합의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면 합의라는 말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올리기 전에 뭐 참모도 검토하고 본인도 검토하고 올렸을 텐데 그런 검토의 결과물이 이면 합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건희 형은 그 말씀 하셨다고요. 삼류 정치 그만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은 남북 문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청와대에서도 분명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 행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 않아요? 이 한미연합훈련을 그 예정된 훈련을 그대로 강행할 때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면 합의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일반 상식에도 뭐 모자라지만 북풍 뭔가 그런 식 냄새를 풍겨가지고 또 써보자고 하는 굉장히 구닥다리 정치 행태죠. 대체 언제적 아젠다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말씀하신 한심한 대로, 거죠, 한심한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미사일 쏘고 난리 났었잖아요. 에.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긴 뭐하니까 립 서비스로 야 니들 왜 그래 이 정도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진짜로 윤석열은 그럼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서로 간에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더 골 때린 이야기는 오늘 했죠.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정치적 방역이다. 정치적 방역이 뭘까 했더니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중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을해서 입국 금지가 10분 타당한 이야기인데 과학에 의하지 않았다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중국 쪽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정치적 방역이라고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를 한번 때려요. 이 이야기가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이야기고. 우한폐렴 해가지고 총선 전에 한번 다 지나갔던 건데. 그러니까 그죠?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중국 봉쇄했던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팬데믹 왔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고요.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미친놈 같습니다. 컨텐츠가 없어서. 왜냐면요. 중국을 막아버리잖아요. 한국 경제 완전 망해버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의 교역량 4분의 1이 중국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지율이 높았던 시절이 어떤 때를냐 보고 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랑 자신이 마치 맞서고 투사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지지율이 높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방역 때리고 한미 군사훈련 뭐 비난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일시적으로나마 좀 윤석열한테는 어떻든 간에 옛날에 그런 컨텐츠를 연상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무나 극보수층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다. 본인이 아유. 더 외로운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아유, 뭐 좀 있을 줄 알았네. 아니요. 그러고 계신데 무슨. 그런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해. 네. 민주당을 싫어해. 그냥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르신인데 윤석열이 남자지 이런 거예요. 네. 프레임이 윤석열 남자지 막 탄압받을 거 걱정 안 하고 막 권력에 맞섰지. 맞섰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진짜로 딱 그걸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입 벌리니까 아닌데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극우 정치, 그러니까 극우에 기대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회 공통의 아젠다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싫어도
아까 말한 최재형의 그런 발언들이나 윤석열의 발언들이 왜 잘못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진영 간의 싸움이 나도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게 대한민국의 다수는 지금 민주 진영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지형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선거에 이기는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에 대한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가져야 하는 아젠다는 서로 거기에 공감해주면 돼요. 방역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 된다고. 네. 그렇죠. 근데 방역을 황당한 이야기, 극우 유튜버 이야기로 정치 방역? 올 오와 나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못했다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시면 다 보면 전국 방역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여론조사가 항상 뭐 60, 70% 이상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잘했지만 조금 부족한 건 뭐 백신이 좀 어쩌다 이렇게 나가면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남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못했다고 말하는 게 소위 말하면 극우가 되는 대표적인 지름길이거든. G7 회의 가서도 어떻든 간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코리아 네. 방역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갈림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있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극우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수사한 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더 나서서 때려야 되는 거였잖아. 여러분들 그 6.25나 이럴 때 이쪽에 앞잡이. 붙고 저쪽에 붙었던 그 배신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주민들 죽창으로 찔러 죽여봐. 그거예요. 그 배신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배신을 가장 먼저 하게 돼 세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의 이런 행동들은 지금 극우 쪽의 의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가 배신자여서 문재인 정부를 진짜로 싫어한다는 걸 보여줘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분 세탁을 위한 거죠. 아니 진짜로 진짜 아까 뭐 북한하고 이면 합의라든지 이런 코로나 과거 걸 끌어다니지 말고 차라리 진짜 원희룡처럼 그냥 1인 시위를 하든가 명동 앞바다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차라리 그러면 보기라도 좋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휴가를 좀 더 지내시고 입을 다물고 계신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이 극우 성향은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중국 뭐 입국 금지 같은 것도 사실 망언이에요. 전혀 모르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론이 이걸 비판 안 해. 대한민국 경제 망가라는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망언 리스트로 쭉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토론 들어가 보세요. 당장 아까 최재형에 대해서 하태경이 비판하잖아요. 왜 정치 왜 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리스트가 되고 인증으로 남아가지고 자기들 경선 토론이나 본선 토론에 갔을 때 발목을 꽉 잡을 거예요. 나 사실은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또 이 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거라 최소한 중도 확장성은 엄청 떨어지는 자가 되고 있다. 땡큐 윤석열. 여기까지.